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수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는 기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교육부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과 도서 지역 학생들은 학교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농 간 IT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에 각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선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선 스마트 기기, 무선 인터넷망 등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디지털 소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에선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촌과 도시의 정보통신기술 격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71.7%가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가 아닌 전남, 경남, 강원 등 농촌 지역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50%대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도 대도시와 도단위 간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인터넷 이용률이 91.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이 모두 90% 이상, 많게는 98%를 넘은 반면 전남과 강원 84%, 전북 85%, 경남 88% 등 도단위는 80%대로 나타난 겁니다. 해당 지역에선 부랴부랴 학생별 기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필요한 학생에게 대여하기 위해 태블릿 PC 3만여 대를 확보했고 통신비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역시 각급 학교 보유분을 총동원해 기기를 보급하는 한편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에는 무선 인터넷 공유 장비를 대여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기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따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인터넷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간이형 인터넷 무선 공유기인 에그를 지급해서 무제한 용량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방침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가정의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해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서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을 전봇대를 하나 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떨어뜨려서 접속을 최소화하고 하는 방법으로 관리교사가 지켜보면서 그걸 쓰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 보급과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에만 등교를 권장하는 건 농촌 학생들을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학교마다 컴퓨터실 있잖아요. 컴퓨터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원격 지원을 이렇게 받는 거죠. 방역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날마다는 힘들 겁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도농 간 IT 격차가 교육 격차, 나아가 감염병 위기 노출에 대한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 분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매출 감소와 인력난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씨름하는 농업-농촌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11조 7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 대책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농업계가 배제되고 있다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과 유통 지원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한농연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 대책으로 농가 금융 지원,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유통비용 절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금융 지원 방안으론 농업정책자금 금리 1% 인하와 대출금 상환 유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장금리 인하로 발생하는 정부 예산 감소분을 환원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농민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대책으로는 비료 구입비 지원,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당장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줄 실질적인 대책부터 위기 상황마다 휘청이는 농가 소득을 지지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겁니다.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농산물 운송비와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농촌 취약계층 코로나19 방문 검사 등 소외된 농촌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농업 부문에 코로나 때 우리 한농민 같은 경우에 보편적인 농업에 이제 실질적으로 추경이 짜여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 두고 있거든요. 한편 한농연은 정부가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요즘 샐러드나 가정간편식 제품을 정기 배송으로 받아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을 편하게 적당량 섭취할 수 있어서 재구매율도 높은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신선 편의 과일 채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그 시장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컵과일과 샐러드입니다. 최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볶음밥용 채소, 찌개용 재료 등 신선 편의 과일과 채소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간편하면서도 적당량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신선 편의 과일 채소를 선호하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선 편의 과일 채소 시장의 규모가 올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실제로 신선 편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16년 37억 4,700만 원에서 2018년에는 약 39억 6,700만 원으로 24.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국내 신선 편의 과일 채소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신선 편의 제조업에서 사용 중인 과일 및 채소의 77.9%가 국내산으로 국산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 수입 농산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신선 편의 제조업체 가운데 직영농장을 운영해서 농산물을 조달하는 비중은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유통업체나 산지 수집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선 편의 제조업체들은 원물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재배도 1년짜리 단기 계약 비중이 57.1%로 절반을 넘고 향후 계약 재배 의향도 25%에 불과해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국내 농산물 공급 체계는 증가하는 신선 편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는 계약 재배를 장려하고 국산 채소 자급률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선 편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농산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신선 편의 과일 채소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연계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최근 일손이 부족한 영농 현장에서 농업용 드론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분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작업도 드론이 대신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첨단 영농이 미래 농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배꽃이 피어있는 과수원 위를 드론이 이곳저곳 날아다닙니다. 그동안 사람 손으로 해야 했던 과수 인공수분을 드론이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경남 하동군은 지역의 배 생산 농가에서 드론을 이용한 인공수정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2년 전 드론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국 최초로 딸기 인공수분에 드론을 접목했습니다. 이번에는 딸기와 함께 하동군의 대표 특산물인 배를 인공수정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 겁니다. 확실히 인건비도 절약되고 수정도 잘 될 거라 보거든요. 다시 또 2,000평 오늘 또 작업할 겁니다. 드론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인공수분은 물과 꽃가루, 증량제 현타액을 섞은 액체를 1200제곱미터 과수원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사람이 휴대용 살포기로 직접 수분할 경우 하루 약 3,300제곱미터를 작업할 수 있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20-30분 만에 약 10,000제곱미터를 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군은 앞으로 농업용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크게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그 드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보고 그런 걸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이처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첨단 농업을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농약 살포와 같은 방제 작업과 종자 파종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지역 농민을 위한 드론 활용 교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첨단 영농이 발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 4월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꿔놨죠. 건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요즘 최대 이슈는 면역력입니다. 이번 달 전원생활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소개합니다. 맛도 모양도 다른 우리 농산물, 각각의 영양 성분과 효능도 다른데요. 똑똑하게 골라 먹고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부터 평범한 밥상을 보약으로 거듭나게 하는 식재료 간의 궁합, 마지막으로 요리하는 의사 임상진 씨가 추천하는 건강식단까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에서 찾은 면역력 강화 비법, 전원생활 4월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사람과 풍경 키워드로 읽는 도시에선 우리나라를 빼닮은 한반도의 축소판 지형으로 유명한 서남마을이 있는 강원도 영월로 떠나봅니다. 강원 남부 내륙 지방인 영월은 동강과 서강이 빚어낸 명승과 청정 생태계를 자랑하는 곳으로 조선 6대왕 단종의 한이 서린 고장이기도 하죠. 또 트레킹과 래프팅 명소로 유명한 동강과 동강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동강 할미꽃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여기에 영월을 닮은 소박하고 담백한 먹거리들까지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 배어있는 영월의 매력을 지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로 떠들썩한 가운데 어린이 동산 4월호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감염병의 정체부터 감염 원인, 예방법 등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역사를 뒤흔든 최악의 감염병과 인류가 지금까지 감염병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방법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풍성합니다. 감염병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어린이 동산 4월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박물관 체험 코너, 랄랄라 박물관 나들이 이번 호에서는 이보다 더 특이한 박물관은 없다. 전 세계 이색 박물관들을 소개합니다. 벨기에의 전통적인 감자튀김 제조 방식부터 세계 각국의 감자튀김을 만날 수 있는 감자튀김 박물관, 거대 변기를 비롯해 화장실과 관련한 다양한 물건을 전시해 놓은 화장실 박물관, 이별을 경험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부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는 실연에 관한 박물관까지 박물관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단번에 날려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박물관 기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농산물의 수확량과 상품성은 생육기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 가격은 수확기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확 시기를 경기나 날씨에 맞춰 조절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죠. 수확 후 관리를 잘하면 판매 기간을 10% 이상 늘릴 수 있는데요. 때문에 수확 후 품질 유지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신선도 관리 기술, 디지털 농업 4월호에서 특집으로 다뤘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신 농업 기술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농업 동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집중 조명 코너에선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신선 편의식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샐러드 채소를 다뤘습니다.
샐러드 등 채소 관련 제품은 국산 원물 비중이 높아 산지에 관심이 큰데요. 그런 만큼 개인 농가는 물론 대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 샐러드 채소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는 산지의 노력과 과제, 디지털 농업에서 짚어봅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축산입니다. 요즘은 농축업에도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팜이 대세죠.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로봇 과학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장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선 정보통신 기술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런 ICT 장비를 도입해 스마트팜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월간축산 4월호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나 큰지, 생산성 높여주는 ICT 축산 장비의 모든 궁금증을 월간축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서 자리 잡은 귀농인의 기술과 노하우를 들여다보는 코너죠. 귀농 정착기, 이번에는 전남 남원의 달팽이 농장을 찾아갑니다. 전북 차오름 달팽이 농장의 김인현 대표는 지난 2018년 귀농한 새내기지만 노련한 농장 운영으로 귀농 3년 만에 귀농인 교육을 진행하는 멘토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북 남원의 1호 달팽이 농장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달팽이 농장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김인현 대표의 당찬 포부를 월간축산 4월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구제역 전파 방지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소, 돼지 사육농가 836곳을 대상으로 부연산 유산균 혼합제인 락토세이프 30톤을 공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락토세이프는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 공급하는 친환경 미생물 제제로 물에 20 내지 100배가량 희석해 사용할 경우 축사 내부나 음수통 등에 직접 살포가 가능합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철저한 방역 조치만이 구제역으로부터 가축을 지킬 수 있다며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어민 수당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합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1년 전부터 도내 거주하며 농어민 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입니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르면 오는 5월에 1차로 45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우선 지급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 원을 투입해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난해 14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하고 신규 영농작업반을 운영하는 센터에는 전담인력 인건비와 홍보비 등을, 부인농가에는 실습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는 민간 인력사무소가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에 참여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중국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비례해충 모니터링을 한 달 일찍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농기원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옥수수 및 기장 재배 포장 4개소에 열대 거세미 나방 등 비례해충을 유인하는 페로몬 포획 트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조기 발견을 통한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밀 예찰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NBS 뉴스24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품목별 농업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코너를 마련해 이달부터 뉴스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앞으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에서는 월별 채소, 과일과채, 곡물 축산 등 3가지 테마로 편성해 품목별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농업관측 정보는 무, 배추 같은 엽근 채소와 양파, 마늘 등 양념 채소 분야입니다.
먼저 엽근 채소의 4월 출하량과 가격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엽근 채소인 배추는 겨울 배추 저장량이 평년보다 감소해 4월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고 시설 봄 배추 출하도 시작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무는 월동무 저장량이 많아 출하량이 평년보다 증가할 전망인데요. 때문에 낮은 시세가 예상됩니다. 당근과 양배추는 겨울 저장량이 적어 평년보다 출하량이 줄고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월 중순에는 시설 봄 당근이, 4월 하순에는 시설 봄 양배추 출하가 이뤄지면서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념채소의 4월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건고추는 공급량 증가로 전월 대비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깐마늘은 저장마늘 출고량 증가로 전월 대비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4월 양파 공급량은 평년보다 많지만 생산량이 증가했던 전년보다는 감소하면서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또 대파는 출하량이 증가해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농축산물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식점과 매장 방문 빈도는 감소하고 가정 조리 빈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양념채소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양념채소 구매 방법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우리 농산물로 챙기시면서 건강한 4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